앞부분은 이제 보험료고 뒷부분에 이제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의 의무인 고지 의무, 담보 의무, 그리고 통지 의무에 대해서 나갈 수 있는 만큼 오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험료는 요금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그 보험자가 하는 위험 부담의 어떤 반대급부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액을 우리가 프리미엄 보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험자와 이 피보험자 간의 어떤 의무 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보험 요율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율. 보통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배웠던 개념들 중에 피보험 이익의 어떤 금전적 가치가 보험 가액 인슈러블 밸류였다면, 그걸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보험 대상, 보험을 부보하는 금액을 결정하면 그것이 보험 금액, insured amount가 된다. 그래서 그 보험 금액에서 다시 요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예를 들어서 보험 금액이 미하 5,000불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릅니다. 상품마다 다르고 뭐 보험자마다 달라요. 피보험자마다 다 다르고 어떤 특정한 보험 요율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험 요율을 곱해서 보험료가 계산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는 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그냥 그대로 옮겨왔는데, 이 지금 한상현 교수님은 보험료 지급하고 보험증권 교부 의무를 동시 이행으로 보고 계세요. 그건 뭐 학자마다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보험자의 의무에 보험증권 교부가 있고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의 의무에 보험료 지급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러면 보험료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경과보험료 혹은 미경과보험료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지나간 기간에 낸 보험료는 경과고, 안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 측정되어 있는 금액은 뭐 미경과 보험료겠죠. 그리고 추가 보험료라고 있습니다. additional premium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뭐냐면 기본이 있는데 어떤 그 보험 계약자의 위험의 상태가 증가한다거나 더 위험해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약을 든다거나, 여러분들 쉽게 왜 TV 광고에서 보험회사들 광고를 하면 뭐 한 달에 얼마 했는데 되게 낮은 금액을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깨알 같은 그 TV에 그 정말 TV에도 잘 안 보이는 그 깨알 같은 것이 쭉 나오죠. 뭘 특약을 하면 뭐 추가 비용을 납부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인 거예요. 특약을 든다는 말 자체가 어떤 추가 조건, 추가 어떤 약관을 넣는 경우인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본 보험료에 더해서 에디셔널하게 더 추가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해상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 조건에 이 적하보험에서 협회 적하약관에 따라서 여기 지금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all risk라든지 with average라든지 free particular average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선정해 놓고 거기다가 추가로 어떤 위험을 담보하고자 할 때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기본적인 보험 조건 있죠. ARWA, FK 이거 지금 몰라도 돼요. 어차피 나중 가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제가 강조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죠? 위험 보험료. 자, 위험 보험료는 뭐냐면 이거는 이 영업 보험료란 게 쉽게 말해서 그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영업하기 위한 보험료 뭐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책정하는 순 네트한 보험료가 있고, 어떤 그 보험 계약자의 어떤 상태나 보험 대상의 어떤 위험의 종류나 여러 가지를 해서 그 네트한 보험료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붙거든요. 그 추가되는 그 부분이 어떤 화물의 위험도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어떤 물건을 보험에 드느냐에 따라서 이 보험 요율이란 게 굉장히 천차만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에 따라서 요율이 결정된다.
뭐 그런 이야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입 보험료 이거는 뭐 별다른 큰 의미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벌어들인 보험료의 총액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게 보험료의 종류라기보다는 보험료가 이런 용어로 쓰인다 정도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겠네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율이 있습니다. 보험료율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험자, 보험계약자가 정한 보험 금액에 이 보험료율을 곱한 것이 곧 보험료가 된다라고 했는데 보험료율은 보통 이런 식입니다. 자유요율이 있고 협정요율이 있습니다. 자유요율은 보험자가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각자. 그리고 협정요율은 뭐냐면 이 보험자들끼리 뭐 협약을 하거나 아니면 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해지는 그런 것들을 정부로부터 정해지는 그런 것들을 협정요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기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 해상보험 경우에는 이 자율적으로 회사들 각각의 자율적으로 좀 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뭐 다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정부의 영향을 받는 보험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우리나라 안에 보험회사들끼리 경쟁이 아니고 글로벌하게 열려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터무니없는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 기업이.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 형성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들이. 그래서 좀 자율적으로 맡겨진 편입니다.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해상적하보험의 경우에는. 자, 그리고 전쟁 및 동맹 파업 위험의 보험료율. 이 전쟁 위험, 동맹 파업 위험이란 게 나중에 보험 약관을 공부할 때 다시 자세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상 적하 보험을 들 때 우리가 해상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죠. 뭐 있었어요? 해상 고유의 위험, 하재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위험으로부터 입는 손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외에 뭐 어떤 상대국의 전쟁 행위 뭐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 행위 이런 걸로 인해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으면 보험회사가 보상을 원래 원칙으로는 면책입니다. 그런 것들은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안 해줘요. 근데 억울하잖아.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는데 뭐 거기서 뭐 유실된 폭탄, 뭐 어뢰 이런 거에 내 화물이나 내 선박이 손해를 입으면 억울하기 때문에 돈을 더 내고 추가적으로 쉽게 말해서 특약을 들면 보험회사가 전쟁 위험이나 동맹 파업 위험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전쟁 위험이든 동맹 파업 위험이든 어떻게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에디셔널한 부분이에요. 추가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상 적하 보험의 보험료율보다는 훨씬 높겠죠. 특별한 거니까 추가로 드는 거니까 일상적으로는 안 일어나는데 위험하니까 추가하는 요율이기 때문에 보통 이 경우에는 좀 보험료율 자체가 좀 높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보험의 보험료율. 우리가 주로 이 해상보험은 이 해상보험의 메커니즘이 아무래도 화물에 대한 보험, 적하보험 위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선박보험도 이 해상보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선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덩어리가 너무 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8,000 TU, 10,000 TU, 뭐 12,000 TU, 요새 뭐 18,000 TU도 나오죠. 2만 TU 넘는 배도 곧 나온다 그러고 이런 대형 컨테이너 선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3천억, 뭐 4천억 뭐 이렇게 다 넘어가요. 1,000억 단위예요. 1,000억 단위 컨테이너 선들이. 아니 1,000억 단위가 넘어가는 물건을 보험에 들면 그 보험료가 얼마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선박보험의 경우에는 이게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험료율이란 게 뭐 간단하게 보험회사 알아서 정하고 이런 것들이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선박보험 가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보통은 이 선박이라는 것 자체가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선주들이 선박 전체에 대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일부는 그 선주협회라고 하는 P&I 클럽에서 이 해상사고 발생 시의 위험이나 손해에 대해서 좀 쉐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험회사한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한테 다 맡기면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선박보험의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적하보험보다는 조금 높고 금액도 크고 하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이 선박의 총 톤수를 기준으로 해서 500톤 이상의 경우에는 대한재보험공사, 이게 대한재보험공사가 코리안 리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재보험 회사인데 여기서 보험료율을 정하고요. 그 밑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보험개발원 뭐 이런 데서 보험료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선박보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개 하나의 보험회사가 전체 선박보험을 끌어안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덩어리가 너무 커서 위험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율의 산정의 기본 원칙. 보험료율을 산정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책에 있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평해야 된다. 부당하게 차별받으면 안 된다. 내가 밉다고, 얘가 밉다고 해서 보험료를 높게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충분해야 됩니다. 보험 사업이 무슨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염가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충분히 보험회사가 어느 정도 이 보험료를 받아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보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채산성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도여야 되지 무턱대고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보험료라는 게. 자, 그리고 적응성. 보험료율은 우리가 위험의 변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보험 대상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보험의 그 상품의 보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의 피보험 이익의 위험이 가해지는 위험이 변동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시의적절하게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보험료율이 세서도 안 됩니다. 충분성이나 적정성이나 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하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너무 싸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과도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안정성도 있어야 돼요. 보험료율이 너무 자꾸 이게 무슨 주식처럼 보험료율이 너무 자주 바뀌면 이게 그 사업 그러니까 보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업 안정성을 해칩니다. 사업 계획이나 보통 기업들이 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가보면 알겠지만 뭘 하나 하더라도 기존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뭘 한다, 뭐 보험을 든다 그러면 그 전년에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되고 여러 사람의 결재를 거쳐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사업 계획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그럼 사업 계획을 구상할 때 내년도 사업에 보험을 든다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그 보험회사가 책정하고 있는 보험료가 대충 계산이 돼야 기업들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짠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보험료율이 너무 수시로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 좀 곤란하다. 그리고 보험료율은 단순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면 좀 뭐랄까 보험회사 스스로도 힘들어요. 이거 산정하고 이런 게 대체적으로 단순하게 계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신축적이어야 한다. 위험이 변경되거나 하면 신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보험료율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서는 안 된다. 다 비슷비슷하고 다 뭐 거의 같은 말인데 이게 교재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서 이야기를 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보험료율이 산정될 때 보험료율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느냐 가장 기본은 보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 조건이란 게 해상적하보험에서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설명할 거라고 했던 해상보험 약관이 기준이 돼요. 그 해상보험 약관이란 게 구약관 같은 경우에는 all risk 전위험 담보 그 밑에 뭐 with average 분손 담보 pre particular average 분손 부담보 뭐 이런 식으로도 약관이 규정되어 있고 신약관 같은 경우에는 ICC-A, ICC-B, ICC-C 이런 식으로 약관이 정해져 있어요. 기본 약관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기본 약관이란 게 결국에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어떻게 담보를 하는 그 담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약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보험료율의 산정의 요소가 되겠죠. 당연히 앞에서 얘기한 그 보험 조건들 중에 전위험 담보가 있었어요. all risk가 있었어요. 그게 가장 비싸지 않겠어요? 느낌 여러분들도 처음 딱 듣는 느낌도 얘가 제일 비싸겠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험 조건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결정된다. 자, 그 다음에 화물의 종류와 성질.
보험의 대상이 되는 화물이 어떤 화물이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보험료율이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을수록 보험료율은 당연히 증가되겠죠. 그리고 포장 상태,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박스 포장되는 화물들 있죠. 그런 화물들이 우리가 뭐 벌크 화물이라고 불리는, 산 화물이라고 불리는 뭐 곡물이라든지 뭐 강석이라든지 원유라든지 그런 화물들보다는 사고 발생 위험이 낮습니다. 왜? 개별적으로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우려가 낮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고려되고요. 화물의 적부 방식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컨테이너선들이 대체적으로 해상 운송의 어떤 주요한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안에 실리면 컨테이너가 일종의 창고 역할을 해줘서 크게 문제가 안 되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그래도 이 적부 방식도 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다. 그리고 화물을 운반을 하고 있는 선박의 어떤 크기라든지 아니면 뭐 선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제 운송론이 아니기 때문에 선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그 선박의 선급이란 게 뭐냐면 어떤 선박에 대한 안전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부 평가 기관이 어떤 해상 운송을 하는 선박에 대해서 안전도 평가를 내린 거 그게 선급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 배의 안전성, 배가 그리고 얼마나 노쇠했는지 이런 것들도 이게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보험료율에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율 요거는 어떤 대상 화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어떤 사업 있죠. 어떤 사업 그러한 사업이나 아니면 그 회사 그 업종 전체의 어떤 손해율 이런 것들을 따져서 보험회사가 손해요율을 정할 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적 여부도 중요하죠. 화물을 옮겨 싣게 되면 항구에서 어떤 선박에서 내려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게 된다. 뭐 이런 행위가 일어난다. 그러면 아무래도 화물을 적재하고 양육하고 옮기는 과정 속에서 화물의 파손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험료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 구간과 계절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7, 8월 달에 일본으로 들어간다. 태풍을 만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죠. 뭐 어젠가 뭐 일본이 태풍이 일본 쪽으로 간다고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난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일본 여행을 간다길래 뭐 아니 그럼 뭐 어디 가는데 그러길래 뭐 나고야를 간대요. 내 친구가 친한 친구가 나고야를 간대. 아 그럼 뭐 공항을 어디로 가나? 간사이 공항으로 가나?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 간사이 공항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고. 그렇다 하대요. 그래서 사실 몰랐어요. 제가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태풍이 불고 말고 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동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간사이 공항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유조선이 들이받더니 그 다리가 이제 차단됐죠. 그래가지고 섬이 됐어요. 간사이 공항이. 그 웃기죠. 이게 바다를 메워서 공항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실 지금 우리 인천공항도 그런 개념이죠. 물론 인천공항은 섬과 섬 사이를 이렇게 메워가지고 공항을 만든 거긴 한데 조금 건설 방식은 좀 다르긴 한데 간사이 공항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접근할 수 있는 다리가. 근데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은 다리가 지금 현재 2개죠. 공항철도 가는 쪽하고 이제 송도에서 올라가는, 그리고 하나 더 만들 거예요. 하나 더 만든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다리 3개 정도는 나야 뭐 하나가 끊겨도 뭐 다니는데 문제가 없지. 그 지금 간사이 공항이 섬이래. 뭐 화물 넣으려고 그러면 배를 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절도 중요하다는 거죠. 계절적인 부분. 그렇죠. 7월 초나 8월 말 이럴 때 오키나와 가면 태풍을 바로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 태풍이 생성되니까 여기서 태풍이 생성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8월 말쯤에. 그죠? 자,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자,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의 의무를 설명할 때 그때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야 되는 의무, 가장 기본적으로 보험료 지급.
첫 번째. 그게 제일 첫 번째.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고지 의무였습니다. 고지 의무. 예, 그리고 이 고지 의무를 설명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공해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적합보험이나 선박보험을 들어본 역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설명을 생명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념적으로는 아까 지난주에도 수업 끝나고 그 묻는 친구가 있었는데 생명보험하고 이 손해보험은 메커니즘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한다면 이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도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야 된다라는 걸 했죠. 그게 고지다. 내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다. 내가 어떤 질병을 알았습니다. 내가 뭐 술을 얼마나 마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방송 이 녹화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추석 때 고향에 가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뭐 많이 해봐야 5년, 6년 이렇게밖에 안 됐잖아. 뭐 2, 3년 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교 졸업한 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벌써 18년, 17년, 18년 이렇게 됐잖아요. 맞나? 너무 오래됐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내 고3 때 담임이 사립학교였는데 고3 때 담임이 교장 선생님이 되시고 정년 은퇴를 하실 정도가 됐으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죠.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 내가 알고 있던 모습보다 한 1.5배가 된 거예요. 사람이. 결혼하고 이러더니.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혈압을 쟀는데 180, 110이 나왔대요. 뭐? 뭐라고? 수축기가 110이라고? 그 사람 혈압이 아니야 그거. 내가 봤을 때 내가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되게 위험한 거야 그거. 고혈압 환자예요 그러면. 그래서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하고 그래서 그 이제 자기를 건강 검진했던 의사한테 기록을 남겨주지 말아달라라고 하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좀 줄인 다음에 그 지금 180, 110에서 이 혈압을 조금 낮춘 다음에 이제 보험을 들 생각을 하더라고.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이 180, 110 상태로 보험 들면 안 돼요? 엄청 비싸지는 거야. 이 보험에 내가 여러분들 의학적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일반인이 봐도 지금 이거 지금 레드 얼럿이잖아 지금. 당장 내일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야. 180 사람 혈압이 180, 110이면 보통 저혈압인 사람들 최대치가 110, 120 이 정도예요. 최대치가. 근데 얘는 수축기가 110이래. 그거 심각하잖아. 그만큼 이러한 사항들, 그러니까 이 생명보험이나 실비보험에는 그 사람의 상태, 건강 상태가 보험료를 산정하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기록을 안 남기고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야. 걔는 보험에 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손해보험 중에서도 해상보험, 선박보험, 적하보험에서는 그 하물의 상태, 그 선박의 상태,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해상 사업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게 해요? 보험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앞에서 우리가 이게 책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이 강의 자료들 구성하는 것 중에 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책하고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한데 앞에서 우리 보험료율 할 때 뭐 했어요? 보험료율 산정 원인에 위험의 정도, 위험의 상태, 하물이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들을 보험 계약 시에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보험 계약자나 이런 사람들은 계약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 요번 학기 수업할 때 제가 MIA 원문을 따로 공부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국제운송론 때 뭐 이렇게 하니까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뭐 그래도 아마 다음 학기 국제운송론 수업 시간에 헤이그 비스비하고 함부르크하고 기본적인 거 웅쿠타드 ICC 통일규칙 같은 거는 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해야 되는 건데
요번 해상보험론 때는 MIA 원문을 볼 생각은 없는데 그래서 해결 방안이 수업 중간에 수업 카리큘럼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MIA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뭐 어느 게 더 이게 약간 조삼모사죠 사실. 나중에 학기 끝날 때쯤에 한꺼번에 모아서 MI 내용이 이렇다라고 공부하는 거랑 그 내용을 중간 빼가지고 중간 쑤셔 넣는 거죠. 뭐 어떤 게 뭐 좋은지는 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MIA에서 이 고지 의무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모든 중요한 사항, 뭐 딴 거 얘기 없어요. 모든 중요한 사항이래. every material circumstance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계약 성립 전에 before 전에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된다. 모든 사항이죠. 모든 사항. 그래서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게 되면 보험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지에는 기본적으로 고지를 해야 할 대상은 이 MIA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피보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세 번째 줄에 고지 의무를 해야 될 사람으로서 MIA에서는 피보험자가 한다. 뭐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뭐 보험 계약자나 중개인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가장 그래도 이 고지 의무의 당사자는 MIA에서는 피보험자로 보고 있어요. 피보험 이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고지 의무자다. 고지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고지의 시기 앞에서 강조했습니다. 언제? 계약 체결하기 전에. 그러니까 보험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보험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자가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 계약 체결 전에 내용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자, 그래서 고지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중요한 사실이냐? 기본적으로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사실, 그리고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실. 뭐 그러니까 대리인도 피보험자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이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도 대리인이 중간에 그냥 모르고 그냥 쌩까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애매하긴 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거를 알려라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실 이래 버리니까.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려줘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냐면 필요 없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고지를 안 해도 되는 걸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지를 안 해도 되는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으니까 저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들은 다 알려라. 그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실입니다.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실. 그러니까 보험의 대상이 되는 그 뭐 화물이나 선박의 위험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는, 뭐 아니면 위험하고 별로 영향이 없는 그러한 사실들의 경우에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제 친구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혈압, 성인 남성의 혈압, 그 성인 남성의 어떻게 보면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 내 친구가 나보다 키가 좀 작은 편인데 그 친구가 키가 176이다. 아니면 뭐 170이다. 아니면 186이다. 별로 영향 있나요? 사람 건강에? 크게는 없어요. 몸무게는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무게, 비만의 정도를 우리가 중요시하니까 뭐 어떤 성인병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키는 별로 상관없잖아. 위험하고 전혀 관련 없잖아. 병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키 큰 사람은 병을 더 잘 걸리고 키 작은 사람은 병이 안 걸리고 뭐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
키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사실 안 그렇잖아. 키 작은 것도 서러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프기도 더하면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죠? 키는 병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실, 위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실, 그런 사실들의 경우에는 굳이 보험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보험자가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지받을 권리를 포기한 사실. 고지받을 권리를 포기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자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누려야 되는 어떻게 일종의 권리일 수 있는데, 고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뭐 그런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보험자 측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안 듣겠다는데 굳이 귓구녕에 가까이 돼가지고 귓속말로 들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안 듣겠다는데, 그죠? 그런 거잖아. 자, 담보에 의해서 고지가 필요 없는 사실. 뒤에 배울 겁니다. 보험자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에게 의무 이행과 관련돼서 존속시켜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뒤에서 볼 담보인데, 담보에 의해서 확보되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고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는 담보를 공부해 보면 이해가 될 것이고, 자, 이러한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자에게, 이 고지 의무란 게 결국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특히 피보험자가 해야 되는 의무인데, 피보험자가 고지를 안 하면 보험자가, 보험회사가 어떻게 된다? 취소권을 가집니다. 취소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해지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 MIA에서는 취소권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했죠. 취소는 뭐예요? 무효시키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해지는 이때까지 있었던 거는 유효하고 장래효로서 향후에 그 계약의 존부에 대해서 효력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MIA하고 지금 상법 내용이 충돌되는데 어느 쪽으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죠. 왜? 여러분들이 체결하는 보험계약서에는 영국 해상보험법을 따른다는 영국법 중거법 약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생명보험 말고 해상보험을 들 때는 그 해상보험 약관 중에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국법 중거법 약관에 따라서 이 내용이 적용되게 돼 있어요. MIA 내용. 그러면 보험계약과 관련돼서 고지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성실하지 않은 고지에 대해서 보험자가 그걸 빌미로 보험계약을 취소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험료를 못 받아요. 보험금을 못 받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담보 워런티입니다. 워런티. 담보 뭐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담보. 자, 담보는 피보험자가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하게 되면 그 약속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면책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워런티란 말을 우리가 보통은 어떤 물건을 사면 워런티가 있어요. 그 물품의 성능에 대해서 제조사가 뭐 보증을 한다, 뭐 AS를 해준다 라고 할 때 그게 워런티잖아요. 워런티. 근데 보험은 회사 쪽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사용자, 그러니까 이 보험을 드는 피보험자가 워런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보험회사가 아닌 거 아니에요. 워런티라도. 그러면 왜 워런티를 하느냐? 이 워런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우리가 보험회사 입장에 대봅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이 사람의 어떤 사고나 손실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뭐 화물과 선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줘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그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내가 그 보험 담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충족 요건들을 유지한다라는 어떤 보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약속을 시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네가 사고 나면 내가 다 물어줄 텐데 내가 요구하는 몇 가지는 좀 지켜줘. 이런 거예요. 그거를 명문화해서 명시적으로 보험 계약서에다가 쑤셔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켜줘야 된다. 내가 요거는 지켜야 네가 사고 났을 때 보상해줄게. 그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담보라는 게. 은행에 돈 맡기는 그런 담보가 아니라 회사가 보험자가 피보험자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너 이거는 좀 해줘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보상해줄게. 그런 취지로 들어간 것이 담보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구한 조건을 안 들어주면 피보험자 입장에서 약속 위반이 되는 거예요. 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담보했거든. 워런티 했거든. 누가? 피보험자가. 약속한 걸 어겼으니까 보험자는 여기에 대해서 약속 위반을 이유로 자신의 의무를 안 해도 되는, 면책이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런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담보가 있고 묵시담보가 있어요. 그렇죠? 담보의 위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면책된다. 면책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강의자료 2주차 강의자료에 그 면책이라는 용어 설명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면책은 그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면책도 좀 법률적으로 말하면 장래 효과입니다. 장래 효과. 예를 들어서 내가 면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의무 이행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의무 이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8월 달에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요. 명절 때 그래도 돼. 2시 반. 자, 8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제가 축구를 봐온 이래로 손흥민이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걸 나 보도 못했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죠. 그날 그 결승전 한일전 결승전 날 그 결승전 후반 연장 끝나는 그 주심이 히스를 딱 부는 순간 손흥민이 한해에 차서 막 뛰어나갔잖아요. 그 히스를 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손흥민 입장에서는 군대 가야 되는 의무에 면책된 겁니다. 그 시점부터. 그 히스를 불기 한 1분 전까지는 군대 가야 했어요. 손흥민이. 주급 5억 받는 친구 월급을 5억인가? 5억 받는 친구가 월급 20만 원으로 떨어지기 직전까지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히스를 부는 순간 면책이 된 거예요. 그게 면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를 면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담보를 위반했다는 거, 피보험자가 담보를 위반했다라는 사실은 담보를 위반한 그 순간, 이거는 이제 손흥민은 좋은 쪽으로 면책된 거고, 어떤 담보를 위반한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기준으로, 그 사실이 일어난 때로 기준으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되는 의무로부터 면책됩니다. 왜? 보험 계약의 약속을 피보험자가 어겼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이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담보 위반을 금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MIA 34조에 담보 위반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사정의 변경. 이 사정의 변경이 이제 circumstance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 이 보험 계약과 관련된 주변 환경이 변화했어요. 그러면 좀 뭐 바뀔 수 있죠. 담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담보는 충족했는데 이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그 보험 계약이 문제가 아니라 법률 있죠. 법률. 어떤 나라의 법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경우에도 담보 위반을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담보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오케이 한 경우, 그 경우에도 보험자가 이후에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 담보 위반이라는 게 얼마나 엄중하냐면 여기 내가 볼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볼드 표시를 못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담보를 내가 위반했어요. 약속을 위반했어요. 한번 위반했는데 내가 부단히 노력해서 그걸 회복했어요. 원상복구 시켰어. 그러면 보험자가 면책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이 담보라는 게 약속이기 때문에 한번 어기는 순간 보험자는 그 순간 바로 면책이 됩니다. 나중에 그 내 약속을 어겼던 그 약속을 나중에 사후에라도 회복시킨다? 그거 안 받아들여줘요. 여기 있죠. 위반이 치유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보상 책임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안 돼. 한번 깨버리면 무슨 도자기 마냥 내가 이 워런티를 깨는 순간 그 계약, 그 보험자는 면책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엄중한 것이 이 담보다. 그래서 담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명시담보와 묵시담보. 명시담보를 express warranty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명시담보는 명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다 명시하느냐? 보험 계약서에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죠. 그리고 이 명시담보는 나중에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에 맺는 어떤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이나 계약 내용, 어떤 약관 이런 것들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합니다. 담보 내용이. 만약에 내용적으로 충돌이 날 수 있잖아요. 담보 내용하고 나중에 어떤 뭐 특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 약관의 내용 이런 것들하고 충돌 나잖아요. 상충되잖아. 그래도 담보가 우선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 명시담보. 그래서 여기 요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은 MIA 35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시담보는 담보하려는 의사를 추정될 수 있는 어떤 어구 형태의 문구나 어구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must be included in 어디예요? all written upon the policy. 그러니까 증권에 서면되거나 나타나야 된다. must be. 그죠? 자, 그래서 명시담보까지 하고 마치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명시담보 다 못하겠네요. 시간이. 그러면 중립담보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명시담보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전담보도 있고 항해담보도 있고 선비담보도 있고 한데 가장 대표적인 게 중립담보입니다. 중립담보. 그리고 이게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중립담보가 뭐냐면 보험의 대상이 되는 하물이나 선박이 중립국의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영세 중립국, 뭐 스위스 말하는 겁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 국가가 전쟁 행위를 해서 적성 국가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국이 해상보험에 지금도 가장 중요한 국가이고 지금 전 세계 해상보험의 거의 한 20% 정도가 영국에서 체결되니까 지금도 메인이긴 한데 이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들어는 봤을 거예요. 독일의 유보트라고. 유보트가 대서양으로 돌아다니면서 영국의 민간 상선 있죠. 군함 말고 민간 상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인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때. 그때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할 때는 항공 운송이 그렇게 발달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타이타닉호 같은 거 타고 다니던 시절이에요. 미국하고 미주하고 유럽을 다니는 것 자체가. 그런데 상선 이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왜? 저 배에 실려 있는 화물이 곧 영국으로 들어가면 그게 전쟁 물자로 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동원되니까. 그러니까 전쟁 중인 국가의 화물에 대해서 계속 무차별적으로 그 민간선이든 군함이든 그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가니까 이게 나중 가니까 보험회사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는 화물은 중립적이어야 된다. 중립국의 것이어야 된다. 네가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그 전쟁 상대방 국가로부터 네 화물, 네 선박 공격받을 거니까 아예 그러한 요구 조건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충족이 안 되면 난 보험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러한 것을 아예 보험 계약서에 팔리시에 보험 증권에다가 문서로서 명시적으로 너는 전쟁 행위를 한다든지 전쟁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더 이상 보험자로서 역할을 해줄 수가 없겠다라는 내용을 넣은 게 명시담보로서의 중립담보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안전담보라든지 항해담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